안녕하세요, 김명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41번, 42번 5개의 밑줄이 있고요. 이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2020 대수능에서 이 문제가 오답률 9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강의에서 30번에 낱말의 쓰임 문제에 대한 강의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단어가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의 근거가 밑줄이 없는 사실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 사실 문장을 통해서 이 어휘를 역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목 문제 있잖아요. 제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의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축적이죠.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비유나 상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문문 형태도 이렇게 제목 문제를 풀 때 핵심은 쪽에서 A는 B, A가 이것의 중심 화제입니다. 중심 화제를 앞쪽에서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 A가 중심 화제가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앞쪽에서 잡고요. 그것을 읽으면서 개별적인 어휘의 판별 근거, 추론의 근거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A는 B다를 잡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휘의 판별 근거를 찾고요. 마지막까지 가서 제목 문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손으로 직접 해보는 활동이라고 나왔습니다. 과학과 연관된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의 이해, 그거에 대한 답은 손으로 직접 해보는 활동이다. 끝입니다. 손으로 직접 활동이 아이들의 이해에 대한 답이다 인 거죠. 밑줄 있죠? 잘 봐야 됩니다. 교육자라 그랬고요. 선생님입니다.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나오겠죠? 학생들은 참여합니다. 활동에 대상을 만지는 것이 정보와 지식을 체계화시킨다, 구성한다, 조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손으로 만지는 활동, 물체를 조작한다 라는 거니까 정확하게 또 이렇게 근거가 되겠죠. 교육자들 알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하는 활동, 자 이거죠, 그쵸? 거기에 너무 치우쳤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부터 이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는데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inherent 하면 물질 그 안에 담겨져 있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죠. 저것이 맞냐 틀리냐의 근거를 또 찾으셔야 되죠. not A, but B 이렇게 나왔죠. 자, in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in 나오고요. 생각과 초인식이라고 나왔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지금 이 내용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앞쪽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체를 손으로 만드는 것 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손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트는 정확하게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압니다. 손으로 하는 게 위험한 문장이다. 뭡니까? 말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부터는 손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C가 missing이잖아요. 누락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 경험에 있어서 바로 마인드 온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인드는 손일까요? 손의 반대 개념일까요? 마인드니까 물질과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손이 아닌 겁니다. 손활동은 부정적이고 위험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활동에서 놓친 부분은 마인드야.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missing은 정확하게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불확실성이요. 개념을 재창조하는 데서 온대요. 그 활동이니까 이게 손으로 하는 활동이죠. 손으로 하는 활동 이후에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뭡니까? 지식이 온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결국 음식 싸움은 손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쵸? 직접 손으로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미지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네가 배워야 했던 것은 공기 역학이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음식 던지기는 손이야. 근데 밑에 내용은 뭡니까? 손이 아니라 공기 역학을 배웠어야 돼 이야기인 겁니다. 지식을 배웠어야 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견해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extend. 그러니까 손보다 훨씬 더 벗어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앞에 손활동 나오지만 그러나 손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추론 근거고요.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 나왔죠? 어디 나왔습니까? object, 물질 동일하죠. 얘는 뭡니까? 손이죠. 손. 배우는 것은 옵니다. 손의 경험에 대한 센스 메이킹에서 온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 센스 메이킹이죠. 손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배움이 온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작더라도 한 화면에 이걸 전체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의 전체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uncertainty 하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지식의 불확실성. 자, 요게 맞냐 틀리냐를 판별하는 거죠. 그 추론 근거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여기 있죠. 지식은 손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다.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또 지식이 온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일까요? 확실성일까요? 불확실성이 아닌 거죠.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쪽에 쭉 보시면 단순한 손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게 불확실해지는 겁니까? 확실해지는 겁니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uncertainty는 sense making과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틀린다는 거 됩니다.